반갑습니다. 흑막이 가시설 시공 시 버튼보와 띠장의 설치 및 해체 시 유의사항 설명하라. 요즘은 이제 문제가 딱 여러분들 답안지 2페이지 반에서 3페이지만큼 쓸 수 있도록 딱 지시를 줍니다. 버튼보와 띠장의 설치 및 해체 시 유의사항 기술하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문제를 딱 지시를 합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 여러 딱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토리벽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흑막이 토리벽 뭐 시공 관리에 대해서 기술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죠. 또는 토리벽의 붕괴와 원인과 뭐 대책 기술하라 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적인 공부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 속에 또 세부적으로 잘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리벽 가시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만이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버튼보와 띠장이 아니고 뭐 엄지말뚝이나 토리벽체 설치 시 유의사항 서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토리벽 공사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리벽 공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은 토리벽 공사에 대한 어떤 시공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또는 시공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여러분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토리벽 공사 시공 경험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저의 시공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약 한 1995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약 한 35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지금 35살 때인데 1995년도 같으면은 언제입니까? 이게 약 한 20년도 더 지났네요. 그때 제가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 하도급 회사 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지하철이 3호선까지 있는데 도시철도가 1호선, 2호선은 지하철이고 3호선은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1호선은 전체 다가 개착식 터널, 쉽게 하면은 오픈컷 방식의 토리벽 공사로 모든 것을 했고요. 1호선. 2호선인 경우에는 터널하고 그 다음에 정거장 구간, 정거장은 토리벽 공사를 해서 지하철을 했습니다. 그 제가 요 당시에도 하청회사 소장을 한 적이 있고요. 요 때도 제가 하도급 회사 소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지하철과 관련된 토리벽 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경험치가 있고 하다면은 띠장과 버튼대에 대해서만 써야 되겠지만은 토리벽 전반에 대해서 답을 쓴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답은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모범 답은 흔히 말해서 우리 정답이라고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답안, 합격 가능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출제 지문 그대로 잘 써야 되겠죠. 그 지문 그대로 잘 써야 되는 이 모범 답안은 시험이 출제되고 난 다음에 기술사 교재라든가 학원 등에서 강의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답을 쓸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답을 써가지고 합격을 하는 거죠. 우리 기술사 시험은 60점만 통과하면은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되지 않다 하더라도
토리벽 시공 관련 경험치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답안에 근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사 교재 등에서 토리벽 공사의 분교연과 대책, 뭐 토리벽 시공 관리 이런 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기술사 교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시공 관리에서 조사와 시험을 한다. 자, 조사해야 될 상황은 지형, 지질, 지하수 이런 것들, 그다음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사할 때 줄파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리벽 전반적인 시공 순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한다. 설계할 때는 어떤 상황을 고려하느냐? 토합, 수압, 볼링, 히빙 등을 검토해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토리벽 가구, 토리벽 가설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띠장, 버팀대 이런 것들, 지보공, 그 다음에 어상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 설계한다. 그 다음에 사면 안전 검토도 합니다. 자, 사면 안전 검토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런 토리벽 공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토리벽은 이렇게 파괴면이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사면 안전 검토를 하고 자, 이런 집안에서 1단 터파기, 2단 터파기, 3단 터파기 들어가는데 터파기 할 때 여기다 만약에 토리벽이 있다면은 터파기 할 때 여기 만약에 버팀 예정 구역이다. 그럼 터파기를 이런 식으로 이 턱을 남겨두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터파기 깊이가 버팀대 하단에서 약 50cm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터파기 하고 이렇게 버팀을 치고 나면은 다음 터파기를 또 해야 되겠죠. 다음 터파기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파기 하고 버팀을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터파기 계획에 대해서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검토도 해야 되고요. 구조 계산을 해서 이 터파기 단계별 터파기 시공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면 안전 검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이죠. 시공. 또 시공 계획. 시공 계획은 이런 설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시공 계획 수립한다.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토리벽 공사를 안정적으로 시공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 계측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안정적으로 시공한다. 계측을 통해서 안전한 공사를 시행을 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토리벽 시공관리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기술사 교재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을 하면서 시공을 한다. 그 시공하면서 시공 관리할 항목은 시공 계획된 것을 가지고 시공 관리를 하면서 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기술사 교재 등에 보시면은 토리벽 공사 시공 관리 대한 내용이 이 정도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사 교재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토리벽 시공 개념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하철 오픈컷인 경우에 제일 먼저 어떤 행위를 하나 하면은 줄파기를 한다. 줄파기는 뭔가 하면은 지작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구역이 토리벽 공사를 쭉 해야 될 지하철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만큼 지하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인력으로 이런 식으로 땅을 팝니다. 이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줄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통상 약 한 1.5m 정도를 하고 인력으로 터파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장 갈로라든가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다. 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엄지말뚝을 이렇게 박아 나갑니다. 이렇게 T4로 천공을 해서 또는 오가로 천공을 해서 엄지말뚝을 박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엄지말뚝이 이렇게 박혔다. 이렇게 박아놓고 일단은 톱하기를 이만큼 하죠. 이만큼 하고 여기에다가 주형벌을 걸기 위해서 브라켓을 피스 브라켓을 이렇게 대고 주형벌을 이렇게 걸쳐줍니다. 주형벌을 걸쳐주고 여기다가 복공판을 설치를 하죠. 그리고 이 턱은 이렇게 차량이 다니기 좋도록 이런 식으로 복공턱은 이렇게 포장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다시 천공을 해가지고 차수 그라팅을 합니다. 보통 LW 등을 많이 하죠. 또는 SGR 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LW나 SGR 등을 해서 차수 공사를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 지하수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수 공사할 때 만약에 여기에 이러한 도시가스관이나 또는 상하수도관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작물, 지하 매설물을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 매설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공하면서 매달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지하 매설물을 보호를 하게 되죠. 제가 1995년도 경에 대구 지하철 1호선 제2공구에서 하청에서 소장을 했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오래됐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죠. 대구에 1호선 상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인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가 나고 대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지하철 현장에서 가장 큰 슬프고도 비통한 대형 사건이죠.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4공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한 7시 30분경에 가스가 폭발해서 이 지하철 복공판이 다 없어지고 인적 건물이 파손이 되고 대형 사고, 국내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은 여기에 어떤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서, 이 건물은 무슨 백화점입니다. 지금도 백화점으로 지금 그곳에 백화점이 개설돼서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 건물 지하 탑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LW 그라팅을 하기 위해서 천공을 하다가 이 도시가스관을 건드려 가지고 이 도시가스관이 지하철 현장에는 이렇게 하수도관에 이렇게 매달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접에 이렇게 하수도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보호되어 가지고 지하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들이 하수도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 가스들이 지하철 탑하기 했던 이 공간에 가득 이렇게 차 있다가 아침에 보통 우리가 가스가 이렇습니다. 가스가 농도가 커지면은 이거는 뭐 토목과는 관계 없는데 가스 폭발의 메커니즘입니다. 가스 폭발 메커니즘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온도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압력 또는 가스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포화 곡선입니다. 그 공기 속에 그 가스가 가득히 포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폭발 상한계선, 요거는 폭발 하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폭발 범위 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발 범위 농도. 그래서 어느 지점 가면은 자연적으로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연적으로 폭발하는 자연 발화점, 자연 폭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하점. 외부로부터 어떤 불꽃이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어떤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온도는 저절로 폭발이 일어나는 온도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 폭발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인하점,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뭐 전등 스위치를
해가지고 불꽃이 튀었다든가 정전기가 발생했다든가 장비 등으로 브레이크를 치다가 불꽃이 튀었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속에 가득 찬 가스가 이 포화 농도만큼 이렇게 찼을 때 이 지점에 있을 때 여기에 어떤 불꽃을 탁 대면은 그대로 폭발을 해버리겠죠. 또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온도가 가득 올라가다가 포화 농도 상태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빵 폭발하는 그런 자연 폭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토 이그니션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인하점은 이그니션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 범위 농도 안에 가득 차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 폭공판이 날아가고 여기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추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행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폭공판에 쫙 걸려있고 인접 건물이 여기 인접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접 건물이 유리창이 파손되고 이 폭공판에 날아가가지고 어떤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꽂혀 있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폭발력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딱 출근 시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젊은 어린 학생들도 많이 사망을 했고요. 일반인도 많이 어떤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하철 공사할 때 이러한 지작물, 특히 도시가스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지하철 현장이다. 도로백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수 공사할 때는 지작물 파손에 유의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죠. 물론 띠장이나 버팀에 대한 이야기겠지만은 띠장과 버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은 이렇게 토리백 공사 전반에 대해서 쭉 기술해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답안은 아닙니다. 충분히 합격 가능한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문제를 기술하는데 세 문제 제대로 기술하고 한 문제는 이 정도 어떤 시공 경험치에 따른 어떤 내용을 기술했다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수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